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하며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명 더 늘어 9명이 됐습니다. 의심 환자도 7명 늘었는데 감염자들이 400명 넘게 모인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복수하기 위해 투표해선 안 된다며 정권 심판론을 견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며 당 중심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백내장 수술 의약품 용기를 멸균 처리도 하지 않고 납품해온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이 제품은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에게 4년째 사용돼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코로나 소식을 전할 때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 수를 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치 모두 지금까지 나온 수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확진자부터 보면 5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중랑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생의 지인을 시작으로 원생과 종사자, 가족으로 감염이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원생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이미 취했고요. 어린이집은 일단은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온천에서는 46명이 확진됐고 대전 요양병원에서는 47명이, 경북 경산의 교회에서는 28명, 부산 해운대의 한 시장에서는 5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73명, 경기 1,675명, 인천 284명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4,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9%입니다. 현재 일상 회복 과정 이후에서 감염 확산이 좀 더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감염 확산에 취약해지는 위험 환경 요인들은 더 커지고 있는. 백신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0%, 3차 접종률은 7%를 넘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센 확산세를 억제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선 현재로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3차 접종과 함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를 수용하는 병상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10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휴일에도 임시선별 검사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5천 명 안팎의 신규 확진이 연일 이어지며 위중증 환자는 752명까지 늘어 닷새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하루에만 70명이 발생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중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상황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중환자 병상 10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병상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린 확진자는 수도권에만 894명, 나흘 이상은 331명에 달합니다. 병상 대기자의 60%는 70살 이상의 고령자고 40%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대기 중 사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하게 시행해서 신규 확진자를 줄이고 거기에 잇따라서 중증 환자를 줄여줘야지 지금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지.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는 13,000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모레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을 6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4주간 시행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3명 더 확인돼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지난달 28일 이 교회에서 참석자만 400명이 넘는 외국인 대상 예배가 열렸는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이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예배 참석자를 포함하면 진단검사 대상만 780명에 달합니다. 오늘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목사 부부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감염은 부부의 10대 아들과 국내 입국 시 이동을 도왔던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확산했고 이 외국인 남성의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미 지역사회에 들어와 있고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은 5배 정도, 재감염 사례는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확진자들을 통한 N차 감염을 통해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며 이들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감염 의심자도 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외국인 대상 예배가 열렸던 교회의 교인입니다.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 3명이 참석한 모임에 바로 앞 시간대 예배 참석자 369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등 모두 1,088명이 추적관리 대상입니다. 이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예배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천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내일까지 선제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다른 나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과 워싱턴에 각각 나가 있는 KBS 특파원을 연결해서 짚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들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수 특파원, 오미크론 확산 상황,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는데 절반 정도인 18개 나라가 유럽 국가입니다. 하루하루 감염이 확인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감염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선 어제까지 19건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아프리카 국가를 여행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스페인에서도 여행 이력도 없고 여행자 접촉도 없던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나온 나라 대부분에서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선 지난달 19일과 23일 채취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보고가 11월 24일이니 유럽에서 오미크론이 이미 확산 중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The issue is that at the moment a new variant emerges and is announced. Probably the spread is already, or the variant is already spread all over the world. 네, 이번에는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죠. 미국도 유럽처럼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3일 하루 만에 6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동부의 뉴저지와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중부 미주리와 네브래스카, 서부 유타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날 나온 코로나 확진과 더하면 이제 미국 내 주의 4분의 1 가까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견된 셈입니다. 양상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명의 감염자가 나온 네브래스카에서는 1명만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리는 아직 보건당국 확인이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의 경우 해외가 아닌 미국 내 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기수 특파원,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되고 많이 확산된 곳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에서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의 비교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남아공 현지 의사들은 우선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선 현재 확진자의 4분의 3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돼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 중이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델타 변이와 증상이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는 강력한 전염성과 함께 폐로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감염 증상인데요. 오미크론 감염자는 두통과 현기증,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호흡곤란 증상은 없다는 겁니다.
중증 비율도 델타 변이 때는 66%였는데 이번엔 약 33%로 절반 정도입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coughing, but the coughing was deep in the lungs. The trend that I'm seeing is that patients, they are between moderate and severely sick, but they don't require hospitalizations. Cough, but the cough is no longer deep in the lungs.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이 이처럼 전염성은 높지만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백신이 중증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백신의 공평한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정민 특파원. 앞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역시 이제 백신이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보건당국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접종 중인 백신을 맞은 경우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가벼웠고 또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24% 접종인 3차 접종률을 늘리는데 오미크론 예방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re'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if you get vaccinated and boosted, that you would have at least some degree of cross protection, very likely against severe disease, even against the Omicron variant. 오미크론용 백신 제조를 제약사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힌 미국 정부는 오미크론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경우 보다 신속하게 평가해서 승인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베를린과 워싱턴 연결해서 나라박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당 대표의 극심했던 갈등. 이 갈등이 언제 있었냐는 듯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종일 공동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다시 맡기로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직 재정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은 옷을 맞춰 입고 부산 중심가에 나섰습니다. 갈등은 끝났다 공개 선언하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어젯밤 만찬회동으로 당대표와 극한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는 당 중심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권 탈출하고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특히 선거운동 기획의 전권을 이 대표에게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종일 바빴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과 선대위 조직 재정비와 추가 인선, 특히 중도 성향 인사 합류를 논의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공경의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다 안 한다 줄다리기 끝에 합류를 결심한 이유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선대위 갈등에 우려와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준석 대표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이른바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측근의 역할 제안을 후보가 수용한 게 배경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활동 공간이 열렸다는 건데 선대위와 당무 전반까지 총괄하는 게 김 전 비대위원장 권한이다. 윤 후보도 공개 확인했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일을만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상당 기간의 갈등을 겪고서야 당초 기획하던 선대위의 틀을 정리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한편 전북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과거에 복수하기 위해 투표해선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섰는데요.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군산과 김제, 남원, 임시를 훑는 전북 방문 일정 이틀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복수하기 위해 투표해선 안 된다며 정권 심판론을 견제했습니다. 화가 나서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과거에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단 추미애 전 장관의 비판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선 마녀 사냥과 정치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기중심적 권력 행사, 선택적 기소가 나라를 망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독재, 권한 남용 등 이재명 후보의 오늘 메시지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대신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로 구도 전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가족들 사연을 세세히 얘기하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새만금을 찾아선 전북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 빈말하지 않는다며 모두 열어놓고 토론해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쓰는 의약품 용기를 멸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납품해온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의 제품은 세균 감염에 취약한 수술 환자들에게 4년째 사용돼 왔는데요. 이 자세한 경위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사기 모양 용기에 든 이 액체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안구에 여러 차례 주입합니다. 수술자도 만지게 되고 수술을 도와주는 그 간호사도 이걸 계속 만지게 되고 제일 많이 만지는 세균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에서 쓰기 때문에 용기 표면도 멸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제약사 가운데 멸균 처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수술하면서 수차례 만지는 이 점탄 물질이 멸균되지 않은 채로 수술대에 놓이면 다른 도구들까지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한때 멸균 처리를 했지만 2017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멸균 시설을 보유했던 업체가 시설을 2017년 팔아넘긴 뒤부터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게 제약사들 설명입니다. 대한안과학회는 해당 약품 문제를 지난 8월 의사들에게 알렸습니다. 멸균 처리 공정을 추가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게 일단 멸균 처리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사실을 주의사항으로 기재하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기 멸균 처리 시설에서 멸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환자의 신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대학병원은 8월 이후 국내산을 모두 반품하고 멸균 처리된 수입품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품 물량이 적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멸균 처리하지 않은 제품을 지금도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APG는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규모가 큰데 지난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한국전력 주식과 채권 수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국전력이 석탄발전소를 포기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계 600여 개 투자기관들도 공동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주주로서 행동하겠다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는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런 정부와 달리 국책 금융기관들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세계 3위, LNG와 석유 투자 세계 1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과 사실상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국책은행들을 취재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2050 탄소 중립에 이어 지난 4월 정부는 해외 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을 공언했습니다.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을 뺀 천연가스 등 나머지 화석연료의 투자나 대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3,600억 원을 추가 대출할 예정이고
산업은행도 해외 화석연료의 신규 대출 등을 검토 중입니다.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주요국들과는 대조됩니다. 국내 정책 금융기관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의 아주 좁은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탄소 중립 계획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탄소 중립을 선언한 수출입은행은 유엔 지침에 따라 투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먼저 조사해야 하지만 불과 11%만 조사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데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자료가 제한돼 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국내 25개 민간 금융회사는 배출량 조사를 끝냈습니다. 제대로 된 측정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중장기 목표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책은행들의 탄소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좀 늦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에 우리 정부는 빠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역에 속속 모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른바 친서방 노선을 걸어와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시각 오늘 보도했습니다. 17만여 명 규모의 러시아군 100여 개 대대가 동원될 것이라며 위성 사진이 포함된 미국 정보 문건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Russia is putting itself in a position for renew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9만여 명의 러시아 병력이 국경지대에 집결돼 있으며 특히 내년 1월 말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Продолжает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ТО по эскалации ситуации прямо на наших границах.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온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며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сколько близко к российским границам выдвинулась во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Для нас это более чем серьезно. 러시아의 전격적인 침공을 막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Do you accept Putin's red line on Ukraine? I don't accept anybody's red line. 미러 정상은 조만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 경남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소됐다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2년 만에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사이 코로나19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조심스러워졌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진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상현 기자, 코로나19 탓에 2년 만에 열린 유등축제인데 오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았나요? 네, 남강 유등축제가 오늘 저녁 첫 불을 밝히면서 한 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등축제는 진주성과 진주성 맞은편 남강 둔치를 주요 무대로 펼쳐집니다. 첫날부터 남강에 뜬 유등을 보려고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남강에 등을 띄워 왜군이 강을 건너는지 감시하고 진주성 밖의 소식을 전했던 데에서 유래된 행사인데요. 해마다 10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아 우리나라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격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올해 2년 만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축제에서는 남강의 61개 대형 수상 등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주제의 등이 전시됩니다. 관람객들도 2년 만에 돌아온 유등축제를 반기며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갇혀서 이제 답답해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얼른 코로나 완전히 종식이 돼서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걱정스럽잖아요.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할 텐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축제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주였던 축제 기간을 올해는 이달 한 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축제 현장이면 빠지지 않던 풍물시장이나 먹거리 장터도 올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도 도입했습니다. 주요 축제 현장 주변으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 8곳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출입구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관람객은 48시간 안에 받은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질병 등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은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살 이하 관람객은 신분증을 가져오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제도도 도입해 축제 현장이 혼잡해지면 예약자를 먼저 입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남강 유등축제 현장에서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난타 공연의 제작자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으로도 활약한 배우 송승환 씨가 고향과도 같은 연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대본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졌지만 특유의 열정과 또 카리스마로 여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정현욱 기자가 송승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이던 1942년 영국. 227번째 미어왕 공연을 앞둔 노 배우는 갑자기 첫 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실 거라고요. 첫 대사가 뭐냐고! 공연을 취소하려는 극단과 어떻게든 노 배우를 무대에 세우려는 의상 담당. 이 한바탕 소동을 통해 인간이 늙음과 상실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영국의 대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이언 맥켈런이 호흡을 맞추기도 했던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 더 드레서는 배우 송승환이 지금 꼭 연기하고픈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섰고 또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멋진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 역할도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시력이 점점 나빠져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지만 100장이 넘는 대본뿐 아니라 무대 동선까지 외우는 완벽주의로 맞섰습니다. 대본을 보진 못하지만 이제 들으면서 외웠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외우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연극은 연습을 오랜 기간 하거든요. 연극 무대뿐 아니라 안방극장에서 선보였던 익살 넘치고 수다스러운 연기. 저 아직 끝낼 때 안 됐어요. 저 사람 더 혼내야 해요. 어머니 빠지세요. 저 사람 혼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갑작스레 닥친 시련까지도 자신의 연기처럼 낙천적으로 이겨냈습니다. 시력이 좀 나쁘지만 다른 건 다 멀쩡하니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더니 의외로 또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극 무대가 집보다 더 편하다는 천생 배우 송승환. 연기를 향한 한결같은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코델리아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순재 선생님이나 오윤정 선생님은 못 드십니다. 저도 그 나이 되면 못 들어요. 그래서 노역도 좀 기운이 있을 때 노역을 해야지.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개최한 대면 공연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BTS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연 기간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다녀가면서 특히 한인타운은 돈으로 혼줄이 났다는 표현이죠. 이른바 돈줄이 났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건물이 며칠째 사람들의 긴 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BTS 관련 기념품을 사려는 공연 관객들입니다. We've been here since like 11. So it's been about almost 4 hours.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또 있습니다. We're gonna go to Koreatown today, and we're gonna check out the stores and eat some food there. LA 한인타운은 BTS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먹고 자고 쇼핑하는 성지가 됐습니다. 이 레코드 가게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막기 위해 임시 매장을 따로 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CD 하나에 보통 요새는 20불 정도에서 30불 정도지만 그게 벌써 한 10개만 돼도 몇백 불에다가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셜리 한 뭐 돈 1,000불 이상씩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아미들은 BTS가 쓴다는 화장품도 찾아보고 특히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은 공연 기간 내내 보라색으로 치장한 BTS 아미들로 넘쳤습니다. BTS has really influenced us, I think, to sort of branch out of our normalcy and go and try South Korean culture and food. BTS 특수를 만드는 1등 공신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BTS와 아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소비의 중요한 동기로 이어집니다. 4년 전 BTS가 맛집으로 언급했다는 이 음식점은 아미들 사이에 화제가 돼 매일 수백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오픈하기 전부터 한 5시간 정도 막 줄을 서서 지금 들어와서 식사를 즐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BTS 공연 주최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열린 4차례 공연에 모두 21만 4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